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신축을 하게 돼서 이제 토지 매수해서 건물을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상가주택으로 그 건물을 구성하게 되고 3, 4, 5층 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든지 뭐 1.5룸이라든지 임대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상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가에 대한 고민에서 봤을 때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이제 무인 매장이 되게 좋은 돌파구 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수익 사업이랑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급 열차님에서 진행을 저희가 이제 강의도 첫 번째 이제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고 정규반 진행해서 이제 정규반도 이제 막바지에 되어가고 있고 벌써 이제 저희 수강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매장을 오픈을 했죠. 네, 지금 계약하셔서 네. 8월 초에 이제 곧 오픈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급 열차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그 매장을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저는 2년. 2년, 그렇죠. 한 2년 정도 되신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6개 하면서 오픈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노하우를 그 강의 중에 되게 잘 방출을 하셔서 그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티브를 얻고 그래서 자기를 선정하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지금 한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특급 열차님이 하시고 네. 있는 현장 그 매장이시잖아요. 이 매장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특급 열차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핵심은 그 동선상에 집의 제일 끝 선상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퇴근하면서 가깝게 가져가려고 이제 아이스크림 녹을 수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있는데 딱 여기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 끝선상에서 보여지고 이제 나와서 뭐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입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입지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 포인트로 하신 거죠 여기도.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너무너무 아파트가 많은데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 상가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 상가는 뭐 300만 원, 250만 원 그죠. 이렇게 되는데 10평도 안 되는데 맞아요. 그죠?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원짜리 장사를 많이 해서 박리담회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겨울을 잘 버티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금액이라서 이 입지는 정말 너무 좋은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어딘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얘기 나누면서 놀랐던 게 그 대개는 아파트의 상가에 입점하려고 노력하지만 아파트 상가의 건너편에 네. 그죠? 맞습니다. 굳이 아파트 상가일 필요가 없고 네. 아파트 상가를 활용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아파트 상가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엄청나게 평당 임대료가 네. 엄청 높은데 그 건너편에 네. 가면 임대료가 확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을 정말 잘 하셨고 위치를 잘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감탄을 고요. 시장을 들어다 보면 저는 또 놀랐던 부분이 저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 상품이 되게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제 뭐 네. 보라티 비슷한 네. 것도 이제 있어서 이게 사실은 또 매출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처음엔 그게 안 보여요. 그죠. 네, 네. 처음에는 그것까지 늘 생각을 잘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막 가득가득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그죠.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매출이 조금 덜 나오니까 다른 걸 넣고 싶은 대체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요청하셔서 예, 저희가 추가하는 상품들도 생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생기다 보니까 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버티기가 참 그죠,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안 나가는데 네. 천원빵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그 대체제로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 막 붕어빵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사람 입장시켜서 같이 하는 부분도 네. 되게 커버되는데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채워주고 진열도 맞아요. 하고 바코드도 찍어서 네. 손댈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지 하면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건지.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그런 네. 중국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죠, 그죠. 예, 예. 그거를 채우는 거는. 그런데 너무 많은 가짓수를 넣거나 너무 인기 상품을 하는 거는 사실 성향의 차이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이제 관리하시는 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적당히 넣는 편이고, 사실 뭐 정말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일수록 인기 상품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가능하시다면은 그런 거는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빵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가서 없는데 네. 저희가 대량으로 받아야 돼요. 그쪽에서 말하는 최소 초도, 그러니까 최소 물량이 있어요. 그래야지 운송을 해주겠죠. 맞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아마 한 매장을 한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시너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 좀 그 여러 명이 이제 결합해서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 맥면 선생님의 수업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랑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로 보완을 하자.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공동 구매 느낌에서 맞아요. 공동으로 사서 나누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아까도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아이스크림도 집어가지만 네. 아이스크림 집어가면서 또 과자를 네. 또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추가적인 또 매출을 네. 창출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되게 인상 깊어서 되게 있고,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무인 어떤 상점, 또 네. 무인 그 가게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고,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무인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막 생각했던 게 뭐 요즘에 이제 무인이라 그러면 무인 뭐 코인세 딱빵,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무인 뭐 펫샵,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무인 카페 이런 거를 좀 하나로 콤플렉스처럼 엮어서 이렇게 무인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매장을 제가 6개 정도 하다 보니까 네.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매장의 객단가를 높이는 거에 그쵸, 대한 고민을 맞아요.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여유가 된다면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 상품을 넣는 개념으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매장마다 너무 그 순수익으로 남는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좀 더 손님을 끌 수 있는 상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천원 코너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예, 다른 번호로 네,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는 전 다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다이소. 네, 누구나 쉽게 이용할 네,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천원 코너에 들어가는 과자들은 이미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1인 가족이 많은 요즘 시대에는 저는 더 소량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되게 작네요. 네. 우리가. 네, 작지만 한 명이 소화하기엔 그죠, 충분하고 그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밥만 먹고 이렇게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아이스크림만 하실 생각은 또 아니시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의 경쟁자들도 사실 많잖아요. 뭐 네. 편의점이든 뭐든 맞습니다. 많은데, 그런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무인 그 가게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레드오션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네, 있는 어떤 거고요. 부분에서? 저희가 원작 하나로만은 할 수 없는 세상이 네,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컴이 많은 여러 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네, 네. 하나의 직업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다각화하고 객단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리면 예,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더 늘리고, 그리고 그런 사업 자체가 이 볼륨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온전히 내가 가게에 매여 있고 하다 보면 네. 무한 확장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무인 가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잘 시스템만 만들면 네.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그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가게에 매여 있다면 나의 임금비까지 생각하면 이 매장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야 되지만, 네. 무인 가게 같은 경우는 내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러면 매출이 좀 수익이 좀 작더라도 충분히 말씀처럼 규모로 가게에서 끼면 700, 800이 또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네. 무인 관련된 게 앞으로 더 무인화가 될 거예요. 저희 맞아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태어나는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네. 이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제 더 많은 무인화가 될 건데 이걸 제가 선점을 하고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네, 그거는 제가 이 사업, 물론 저희가 뭐 이커머스를 이용해가지고 쿠팡으로 구매를 한다던가 뭐 캘리로 새벽 배송을 받는다던가 이런 게 모두 생활에 익숙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거를 제 사업화해서 제가 한 맥으로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으로 저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제 무인화될 거고 무인 가게가 될 건데, 그 향후에 봤을 때 좀 뭐 다음 스텝을 봤을 때 좀 유행이 될 거나 좀 괜찮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무인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무인 아이템은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뭐 무인 옷가게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점점 어,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무인 옷가게 못 본 것 네, 같은데. 무인 옷가게도 어. 심심치 않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무인 팬샵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인 사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도 물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걸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도 최상으로 상위 10%가 되는 매장을 만들면은 그분들은 돈을 수익이 나가니까, 그렇죠. 수익을 만들어서 벌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무인이기 때문에 이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촘촘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급 열차님 보면서 저는 되게 동의한 부분이 이제 무인으로 해서 노동력을 배제하고 최대한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나 투자금을 정말 최소화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몰 비용이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고 그만큼 나중에 이제 내가 그 투자한 수익에 대한 회수에 대한 기간도 길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특급 열차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제일 큰 포인트가 무인 아이스크림에도 무인 가게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맞아요. 입지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입지만 보는 게 아니고 임대료도 중요하다. 네. 입지가 좋은 부분이지만 그냥 그 메인만 찾지 말고 메인의 주변에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제 임대료가 낮은 곳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건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가벼워지고 수익성도 되게 훨씬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매출이 조금 나더라도 플러스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되게 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급멘탈님이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으시고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아. 예, 앞으로도 이제 특급멘탈님하고 같이 이제 공시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6개나 운영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무인샵 또 이제 확장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 유튜브 통해서 채널 통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